그래서 일단은 0, 3세 정도에는 미디어를 완전히 제한을 한다라는 생각을 두신다면 미디어를 싹 빼보세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네,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놀고 나면은 신체 발달과 정서 발달은 정말 도움되지만 정작 언어는 또 그렇게 많이 주고받지 않거든요. 그림책이라는 소재는 그림책 안에 그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생후 3년 동안 듣는 단어의 차이가 3천만 개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인공 아우 수술을 받은 두 아이를 인공 아우 수술하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죠. 이분이 정말 성공적으로 둘 다 수술이 끝났고 또 이 아이들의 잠재력이나 이런 걸 보니까 되게 비슷한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잘 자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아이를 관찰해 보니 점점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데서 두 아이의 자라는 환경 차이가 너무 컸고 생후 3년간 최대 3천만 단어의 차이가 있더라. 아이가 접하게 되는. 네. 아이를 딱 데리고 말을 해보세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세상에 좋은 건 다 주고 싶은데 네, 그 이제 내 마음은 정말로 그득한데 정작 들려줄 말은 많이 없어요. 아가야, 잘 잤어? 배고프지? 아이고, 기저귀 갈아야겠는데? 그 정말로 일상 대화만 하고 나면은 별로 새로운 말을 들려줄 게 없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부모님도 엄청 바쁘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좀 열린 공간이었어요. 주변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좋은 언어 자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아파트 문 딱 닫고 아기랑 엄마 혼자 그 시간 동안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들려줄 수 있겠어요. 근데 가장 좋은 대안이 이 좋은 언어로 가득 찬 그림책인 거죠. 동화 구연하고 조금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막 에너지를 쏟아서 안 읽어주시고요. 그냥 적절하게 내 톤으로. 근데 읽다 보면 저절로 약간 높낮이가 생겨요. 이제 아기랑 눈 맞추고 상호작용하면서 읽어주시기만 해도 그 그림책 속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들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하루에 10분만 읽어주어도 10분 동안 그림책 몇 권 읽어줄 수 있을까요? 한 페이지 그림에 한 문장이 있는 책은 천천히 이제 넘겨도 한 1, 2분밖에 안 걸려요. 그쵸. 긴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그림책은 그림도 있고 하니까 아이가 시각적으로 자극도 되고 그런 책 한 10분만 읽어줘도 대여섯 번은 걷던을 읽어주거든요. 0, 3세 때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정말 정서적 상호작용 잘하세요. 3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받기 시작하지만 되게 좋은 안정된 정서감을 가지고 그림책을 읽어주시면 우리 아이 언어 발달, 인지 발달이 정말 풍요로워질 거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다양한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림책일까요? 그림책은 굉장히 강력한 이 육아 도구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일단은 0, 3세 정도에는 미디어를 완전히 제한을 한다라는 생각을 두신다면 미디어를 싹 빼보세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네,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놀고 나면은 신체 발달과 정서 발달은 정말 도움되지만 정작 언어는 또 그렇게 많이 주고받지 않거든요. 그림책이라는 소재는 그림책 안에 모든 장르가 다 있어요. 이게 그림책의 굉장한 매력이에요. 창작 동화다, 명작 동화다, 옛 이야기다, 위인전이다, 혹은 지식 정보책이다 이렇게 장르가 다 구분되지만 그림책 속에는 이 다양한 장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 그림책을 통해서 수많은 책들이 또 아이의 정서를 안정시켜주고 엄마 아빠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또 친구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또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지식 정보 책들도 그림책으로 무한히 있거든요. 유용한 교육법을 말하라고 하면 그림책을 빼고는 말할 수 없고 단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를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가 둘인데 극명하게 나눴어요. 큰 아이는 읽지 않겠다고 둘째는 계속 읽어달라고 밤새도록 읽어달라고. 그 부모님들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장 첫 번째는 기질 차이입니다. 약간 내향성 있는 아이들은요 그림책 한 번 읽으면 너무 좋아서 계속 끝없이 읽어달라고 해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죠. 활달한 기질을 가지고 자극 추구가 많은 아이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재미가 떨어지는 거죠. 앉아서 듣는 건 싫어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건 좋아해요. 부모님의 고정관념이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책에 몰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이 이 특성을 놓치게 하세요. 이제 24개월 넘어가면 자기 주장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싫어하고 이제 딴 거 해요. 그래, 알았어, 너는 놀아, 엄마는 읽을게 하고 그냥 읽으세요. 소리 내서 천천히. 하이라이트 직전에 딱 멈춰보세요. 맞아요. 귀신같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듣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읽는 태도는 기질에 따라 달라요. 듣는 태도는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보고 있지 않아도 귀로 잘 듣고 있다. 그래서 또 딴짓하고 놀다가 궁금하면 또 와서 이제 페이지 그림도 봐요. 이 모든 게 다양한 읽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읽어주었을 때 보이는 태도에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두 부류의 아이들한테 균형 있는 독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해결책?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 4살 넘어가면은요, 아이가 이제 선호도가 생겨요. 남자아이들 자동차만 좋아해, 공룡만 좋아해. 여자아이들은 좀 창작동화, 이렇게 막 친구 나오고 엄마 아빠 나오고 공주님 나오고 이런 책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편독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 편식은 정말 우리의 몸은 골고루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맞지만 책은 평생 책을 잘 읽는 사람 치고 편독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편독했기 때문에 평생 독자로 살 수 있어요. 책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사람은 되게 집중과 주의력을 기울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관심 있는 주제라고 해도요, 어려워지면 주의력이 흐트러져요. 근데 관심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서 또 볼 수 있죠. 이렇게 되어 가고요. 관심 있는 주제 속에 또 다양한 장르가 또 다 있잖아요. 공룡만 해도 맞아. 지식이 있고요, 창작 동화가 있고요, 역사가 있고요, 맞아요. 공룡을 연구한 사람 이야기까지 있어요. 얼마나 다양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관심 주제 그림책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장르로 깊게 넓게 펼쳐가면 정말로 훌륭한 독서 습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좀 놓치지 마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책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우리 아이 독서 습관에 대한 고민을 할 때요, 우리 아이가 공룡책만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와, 축하드려요 부터 시작해요. 너무 축하드려요. 왜? 아이가 관심 주제가 생겼고 지적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양한 장르로 깊이 있게 넓게 들어가는 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축하할 일이라는 걸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또 아들이 공룡책만 봤는데 너 왜 맨날 공룡책만 보냐, 이 책도 읽어봐야지, 이 책도 읽어봐야지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요, 자, 진리는 통해요. 어떻게 공부하고 탐구하는가를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서부터 공부 방법을 다 배우게 돼요. 이제 글자를 알기 시작하면 도서관 가서 검색 같은 걸 스스로 시키게 하면 좋아요. 애들이 막 독수리 타법으로 치게 해요. 공룡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공룡에 관련된 책 제목들이 뜰 거야. 그럼 그 중에서 네가 관심 있는 책을 한번 찾아보자. 허지 기호를 가지고 찾아야 되잖아요. 찾기 놀이까지 돼요. 훌륭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죠. 공부하는 진짜 핵심 방법이고요.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 아이는요, 나중에 학교 가서 내가 좀 관심 없는 것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미 잘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연령대에는 이런 책을 꼭 읽히셔야 돼요. 이런 정보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어깨가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네, 아이는 이런 책만 좋아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책을 골라줘야 되지? 아이한테 뭐가 진짜 도움이 되는 그림책이지? 사실은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의 전기를 추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시기 때 이런 책을 읽어줘야 된다라는 책을 읽었을까요?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아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기준선은 소개할 필요는 있죠. 이걸 우리 아이한테 이제 맞게 응용할 때는 우리 아이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 또 어떤 기질이다 라고 이제 그런 걸 파악을 한다면은 우리 아이만의 장르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권장 도서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오히려 주장을 드립니다. 도서 목록집을 가지고 훑어가면서 찾기 놀이를 해요. 관심 있는 책에 동그라미를 쳐봐라. 그럼 이 책을 빌려든지 구입을 해서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권장 도서 목록은 그렇게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기준이 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엄마들이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발달 단계에 맞는 진짜 도움이 되는 그림책을 고르는 팁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0, 3세는 이제 세상을 좀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믿고 그쵸, 세상에 대한 신뢰감도 키워야 되고, 내가 스스로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자율성이에요. 나는 요건 요렇게 하고 싶어라는 자율성을 좀 키우는 거. 5, 6세 정도 되면은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주도적으로 해내는, 이게 이제 주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달 단계에 맞다라는 건 유아기에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키워야 되고,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는데, 인지 발달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인지 발달도 있는데, 이런 걸 좀 맞춰서 본다면, 제가 지금 0, 3세 그림책에서 보여주는 게 약간의 그 기준을 좀 맞춰놨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한 1, 2년간은 애착 형성, 엄마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아가야 너무 사랑해. 하지만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지는 다양한 말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뭐 너가 웃고 있어도 울고 있을 때조차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기린이 되든 곰이 되든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이런 언어들을 다양하게 이제 전해주는 게 보시기 발달이 이제 맞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내가 하고 싶어를 한창 할 때 있잖아요. 그럼 난 내가 좋아. 난 내가 이거 할 거야.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을 해주면은 책을 읽어주면은 구체적인 언어로 변경이 돼요. 아, 나도 이 말 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떤 아이가 난 내가 할 거야. 난 혼자 하고 싶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책을 읽었더니 어떤 아이가 그린 동그라미를 처음 그리더니 내가 혼자 했어.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와. 이런 말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들었어야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들어봤기 맞아요. 때문에 표현할 그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발달에 맞는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3, 4세가 넘어가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 친구 사귀어야 되잖아요. 친구의 안녕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름 부르고 안녕하고 함께 손잡고 이런 거를 아이가 엄마가 말로만 설명하는 거는 와닿지가 않아요. 친구랑 가서 사이좋게 재밌게 놀아? 사이좋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재미있게. 그려지시나요? 의외로 추상적인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시각화되는 말. 이런 행동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웃는 표정이 나오는 게 재밌는구나. 이게 알려주는 게 그림책에서는 다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친구랑 재밌게 노는 방법들 이런 거를 이제 책을 미리 좀 읽어주면은 훨씬 더 사회성까지도 이제 잘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